자, 지난주, 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지난주는 이제 올해 첫 이벤트가 있었죠. 첫 이벤트라 하면은 선물과 옵션의 동시에 만기가 되는 그러한 이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이렇게 좀, 지난주에는 이제 빠져가지고 3,000포인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또 한번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긴장감도 이제 많이 감돌고 또 거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한번 잘 방어를 해내면서 일단 반등을 성공적으로 이제 그 저점을 이제 지켜내는, 그러니까 여기 지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하던 어떤 그런 폭락은 조정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눌러짐에 따라 가지고 선물과 옵션 만기는 이제 지나갔고, 그리고 동시 만기일은 다시 이제 6월 달이 되겠죠. 6월 달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단순히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때 큰 폭락 없이 잘 지나갔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미는 무엇이냐? 예, 이번에 또 다시 3천 깨고 내려갔었잖아요. 살짝이지만은 깨고 내려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고 하면은, 재미있는 것은 매수가 들어왔죠. 매수세. 근데 지금까지 이 매수세라면 시장이 이렇게 크게 조정이 올 때마다 누가 매수를 많이 하였나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였죠. 물론 이번에도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서 막 많을 때는 한 4조씩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그래 하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작아졌어요. 예,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는 하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개인들은 그동안에 받쳐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집어 던지는 그런 주체가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기관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 3,000포인트 이상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매도 우위를 보여주었는데, 자, 뭐 그러면 이제 언제 과연 그 기관과 연기금은 매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도 이제 관심사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냐, 이렇게 3,000포인트 이하로 딱 빠지게 되니까 기관이 사기는 삽니다. 연기금과 기관이 사기는 사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 빠졌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사실 개인도 샀지만 오히려 개인은 이렇게 만기 때 있죠.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던졌어요. 던지고 또 다시 이렇게 회복하니까 다시 매수에 나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할 것인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그동안에 계속해서 집어 던지는 그런 기관마저 매수에 들어왔다는 것은 3,000포인트가 근처 내지는 3,000포인트 이하가 되면은 우리 주식은 어때요? 싸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식시장 3,000포인트 올랐으니까 이제 이격 났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이제 하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뭐 같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기술주들 올라올 때 관련된 비슷한 섹터의 그런 종목들도 우리나라의 그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 이제 기술주들이 꺾이고 이제 조정하다니까 우리 상승이 이제 다 하였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있죠. 꼭 기술주만 아니더라도 다른 그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 기업의 그 EPS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EPS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3,000포인트 내지는 그 이하에서는 주식이 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성장할 것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에 들어왔다라는 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장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이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어때요? 강력한 그 지지점이 형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3,000포인트 이하로 내려오면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강한 지지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번에 그러한 강한 지지점을 확인했다는 것. 그동안의 지지점이라는 것은 개인의 매수세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지지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포인트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은 이번에는 그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지지점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웬만하면 여기를 더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웬만하면 이렇게 더 이탈하는 것은 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그러면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잘 지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이 그러면 좀 좋은 그런 회복력과 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월 중순부터 쉬었다 그죠? 그래서 이 쉼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끊고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심사인데 자, 뭐 아직까지는 뭐 상승을 이룬다,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좀 이른 감이 있고 또 그러한 거쳐야 할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 조종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볼 때 아직 돌파 나오지는 않았죠. 적어도 이 밴드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이어버린 이 영역이죠. 이 띠 같은 이 밴드 지금 그 밴드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였던 돌파라든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21선에 갇혀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넘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조금은 이른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21선을 돌파하면서 좀 더 추가적인 회복을 하면서 이제 조정에 대해서 좀 더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역시 21선이 저항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2950입니까? 여기서 지금 3050 가까이가 되는데 여기가 한번 그 박스권처럼 그렇게 움직여지는 영역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가 어떻게 시장이 이제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번 주에 판가름 조금 늦으면 어때요? 다음 주까지도 이제 넘어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하나의 지지점은 나타났으나 강한 지지점은 나타났으나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더 검증되고 테스트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뭐 그렇게 특징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특징적으로 나서는 종목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기아차 하나 정도가 오늘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85,000원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다지 그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에 이제 나름대로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은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시장은 또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모습이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좀 주시해야 할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대형주들이 지금 조금 이렇게 쉬어가고 있을 뿐이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좋은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좀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던 섹터 그런 쪽에서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어때요? 지난 여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여기 이제 10월 말이죠. 이때 미국 선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상승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뭐 시장 자체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많은 종목들이 이제 출발점과 변곡점이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러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출발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도 다수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지금 시장은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뚜렷한 이제 그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때요?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종목을 매수를 해놓으면 잘 올라갔죠.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매수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잘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단타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사요.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사는데 예전에는 그냥 들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어떠냐면은 차라리 시장이 못 갈 것 같다면 시장 반등 올라오고 지수가 이렇게 하루 이틀 올라오면 그냥 때려버리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단타 성향이 짙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단타 성향이 짙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인기주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 창투주들도 많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 창투주들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투주들을 오늘 수익 꽤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도 오늘 신고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어때요? 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그래도 시장이 쉬고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지난주부터 사실은 상승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이제 이 창투주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수익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115% 이렇게 이제 수익이 우리 회원님들 보니까 115% 이렇게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창투주들이 이제 그 올라오게 되니까 지금 시장은 그 눈에 보이게 이렇게 상승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어때요? 이런 창투주들이 이제 지금 눈에 띄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1,900원을 오늘 한번 찍게 되었는데, 자, 창투주들은 이제 지금 보면 오늘도 보면 많은 창투주들이 같이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게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창투주들은 지금 오르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르고 있을까요? 창투주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전 가상화폐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테마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이 어때요?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보면은 한때는 비트코인 하나가 이제 7천만 원을 넘어섰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굉장히 요즘 핫한데요. 심지어 이제 요즘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은 우리 이제 그 투자의 대가들 아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방송에서도 이제 좀 등장하는 그런 투자가의 대가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기 거품에 대한 경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떤 특히 기술주에 대한 거품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장에 이제 대한 경고라 할까요? 거품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어떤 의견들 이런 거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참 재밌는 게 이 비트코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죠? 실체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가치가 있으려면은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런 거품이다. 말 그대로 100% 거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최근에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진작에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 참 후회스럽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투자의 거물들도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 어떻게 보세요? 거봐 비트코인 내가 볼 때는 이거 비트코인 뭔가 수익이 될 만하고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인정한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그러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드시냐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투자, 하나의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항상 어떤 기회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회라는 것은 항상 비극 속에서 기회가 탄생하였죠. 그래서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코로나 때 이게 시장 팍 깨져가지고 그죠? 저기 밑으로 막 작년 3월 달에 이럴 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쟤들 막 돈을 쫓다가 이제 드디어 망했다 이런 느낌의 그러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 많았죠. 근데 지나고 보면 거기가 기회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시장이 오르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장으로 달려 나올 때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조심스러운 그러한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투자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때 투자하지 못한 것을 후회스럽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거품 단계에 진입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또 비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안 좋게 볼 때는 거기가 기회가 되는 것인데 좀 그러한 원리에 본다면은 좀 그러한 후회스럽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썩 좋은 그러한 지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 현재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 그러한 차트예요. 자, 지금 현재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6,500만 원이네요. 7천만 원까지도 어제입니까? 전일 이렇게 갔을 때는 7천만 원대까지도 이제 상승을 하였던 것이 지금 6,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5%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였네요. 그래서 뭐 비교적 큰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때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쭉 보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아직까지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뭐 잘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오늘의 하락은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비트코인을 가만히 이제 보게 되면은 저기 보세요. 지난 작년까지만 이렇게 뭐 11월 달입니까? 그때쯤에서 볼 때는 불과 한 2천만 원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달 사이에 이제 7천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상당한 어떤 상승이 나온 것이죠. 이 그림 잘 보이세요? 네. 이게 잘 이렇게 보면은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서 꽤 수익이 많이 났었죠. 주식 시장도 뜨거웠지만은 비트코인 시장도 상당히 뜨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조정 들어갈 때 어때요? 조정 들어올 때 비교적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상승할 때는 당연히 양봉이 크고 양봉이 더 많다 그죠? 그리고 조정이 시작할 때는 가만히 보니까 음봉이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벌써 한 5% 가까이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는데 조금 이렇게 되어지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고점이랄까 단기 고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부터 뭐 저기 만약에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라면은 신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또다시 물려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5% 하락이라는 이제 큰 음봉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창투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동안에 한 세 차례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조정이 있을 때마다 음봉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음봉이 커지죠. 그러면 지금 보면 어때요? 조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아마 오늘 또 이제 창투주들이 상당히 반짝거리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투주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SBI 인베스트먼트도 비트코인 오를 때쯤 해가지고 같이 샀어요. 샀는데 어때요? 지금 100% 이상이 이렇게 수익이 난 거죠. 수익이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지금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창투주들을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은 글쎄요, 저는 조금 반대예요. 지금에서는. 이전에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죠. 아직 수익을 충분히 깔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비트코인이 신고가 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기보다는 관련된 종목을 좀 가져볼까. 왜? 시장이 지금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지 못하니까 테마성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견지에서는 저는 조금은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SBI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보게 되면은 저기 아주 IB 투자 이런 종목도 있죠. 자, IB 아주 투자, 아주 IB 투자도 보면은 10월 달부터 상승을 해가지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 것인데, 네, 어서 오세요. 네, 상승이 나온 것인데, 자, 오늘 상한가 가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이미 어때요? 좀 높은 이격이 크다, 그죠? 서로 이렇게 이제 거리가 멀어져 버렸고 상당한 이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비중을 축소를 조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은 것이지, 오히려 이제 지금 특히 있죠. 특히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에서 이제 이런 상승이 나오다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상한가 치면서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고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항상 고점은 흥분한 시세가 나오게 되죠. 많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세가 나오면 이제 그러한 고점인데, 지금까지 어떤 그러한 상승도 있고 또 쉼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러한 비교적 뜬 자리에서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러한 과열권에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서 여러분이 이 창투주를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종목도 있죠. 오늘 DSC 창투주들이 거의 오늘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DSC 인베스트먼트도 어때요? 전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신고가가 났죠. 6,500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때요?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단기 고점권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네, 대성창투도 상한가 갔어요. 오늘 대성창투 상한가 갔고, 그래서 저기 보면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도 오늘 보니까 어때요?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러한 창투주들이 보면은 좀 고점권에 있다, 이미 좀 흥분한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죠. 지금 와가지고 이제 또 이런 인기 있는 종목들에 이제 내가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면은 상당히 물려버릴 그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하세요. 근데 이러한 종목도 여러분이 오르려고 하면은 이전에 샀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년에 이러한 하반기 때 이러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 조용하다가 땅 튀면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탁탁 튀어나가는 그러한 면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시세가 어때요? 이렇게 이격 나기 전에 저기 비교적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했어야지 좋은 것이고, 그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적어도 뭐 1월 달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이 쉬고 있을 때 그쯤에 여러분이 진입을 하거나 관심을 가졌으면은 지금은 괜찮지만은 이미 이렇게 떠버린 상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검색이라든지 검색 인기 종목 이런 곳에 본다면은 좀 상위 올라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창투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창투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검색의 상위권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관심 종목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주식은 어때요? 재미없을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재미없을 때. 그래서 재미없을 때 작년 하반기 때 이런 재미가 없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은 이제 수익이 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역시 어때요? 비인기주에 가셔야 되죠. 지금 눈에 띄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비인기주에 가셔야 돼요. 지금 인기 없는 거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지금 들어가면 또 물려버려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이격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히면은 한번 이제 비중 축소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면 되는데,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있죠.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시장에서의 관심은 바로 이 시장이 이제 뭐랄까요, 선물과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은 어때요?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 가닥 이제 희망을 가는 것은 테마주였거든요. 테마주. 요즘 또 테마주 어때요? 비트코인 관련주 말고 또 테마주 어떤 것이 유행입니까? 바로 정치 테마주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이제 또 관심을 쭉 가지게 되는데, 자, 이 정치 테마주들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치 테마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누가? 뭐 각 당이 이제 후보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각 당의 후보자들이 이제 딱 떠오르게 될 텐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제일 좀 보면은 이제 좀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부터 본다면요. 어떤 생각납니까? 네, 좀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지난주부터 좀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것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아마 안철수 관련주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 안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보세요. 안랩이 상당한 급락이 이제 오늘 나왔는데요. 오늘 뭐 무려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큰 그런 하락이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오늘 이제 후보자들의 지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안철수 씨 꼴찌했더라고요. 한때는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경선을 딱 승리해가지고 떠오르게 되니까 급격하게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안철수 씨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아마 지금 뭐 단일화 한다는데 상당히 좀 불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지난주부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예고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여기 서울시장 안철수 가능성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베팅을 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테마주라든지 이런 건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했죠. 이미 어때요? 앞서서는 올라온 부분들이 있으나 이미 안랩은 어때요? 좀 이렇게 반등에 실패한 모습이 있었죠. 갈 때는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갈 때는 신고가하고 조금 조정하다 또 가요. 근데 반등에 실패하면서 어때요? 이미 지난주에 추가적인 반등에 실패하고 오히려 지지점이 무너지면서 오늘까지도 하락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주가는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있었다. 항상 보면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고 어때요?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주식시장이죠.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철수 관련주 종목에 관심을 가지다 물리신 분 없으시죠? 우리 회원님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정치템 여기 안철수 관련주 몰린 분 있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물론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락을 더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단기적인 반등 외에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버렸죠. 뭐 단기적인 살짝 양봉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회복에서 이제 대세를 돌려놓기에는 이미 주식이 꺾여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랩 하나만 그러냐? 다른 것도 볼게요. 또 써니전자라는 종목이 있죠. 네, 써니전자도 오늘 보면은 이제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였는데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시장은 어때요? 뭐 만기 때 이렇게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저기 앞에 있던 저점은 어때요? 깨버렸죠. 깨버리면서 지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추세적 이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 이러한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이탈을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제 시세에서는 추세를 조정은 할 수 있지만은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제일 나쁜 게 추세를 이탈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써니전자에서는요. 그리고 이미 어때요? 신용도 많았죠. 네, 신용도 뭐 11%나 지금 신용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참 신용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손실이 굉장히 이제 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까뮤 ENC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까뮤 EN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시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격이 나버렸는데 이격 나면 어때요? 당연히 조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 이탈과 동시에 이제 여기 또 테마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러한 테마주 있죠. 안철수 관련 테마주.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조심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본전이 나올 때까지는 손절을 못하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본전이 오지 않나 하더라도 아마 여기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좀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고요. 네,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되거나 바닥 근처가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많이 하락은 하였습니다. 아직 바닥의 느낌은 없기 때문에 더 빠진다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겠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더 빠지지 않으면 단기적인 반등은 살짝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관련된 종목들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되도록이면 어때요?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좀 옮겨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철수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나는 안철수주는 안 샀지롱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오세훈주 관련주 가지고 있지롱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최근에 이제 오세훈 관련주로서 보는 것은 진양 있죠. 진양그룹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진양산업 이런 거 보면은 진양산업은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철수 관련주하고 반대지 않습니까? 반대. 오늘 25%나 상승을 하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 부분인데, 자, 뭐 일단 올라서 좋기는 좋네요. 좋긴 하나 이 종목도 어때요? 지금 들어가서 관심을 가지기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좀 이미 이격이 커져 버렸죠. 거래량도 이제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안철수 종목은 실패고 그러면 다른 테마주 정치 테마 중에서 좋은 거 보니까 진양산업 오르는데 오늘 무려 25%나 올랐단 말이야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진양산업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진양산업도 지금 오르기는 하였는데 여기 보세요. 4,000원 근처에 있던 것이 단번에 급등을 해가지고 6,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50% 이상이 수익이 단숨에 난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50% 수익이 났다는 것은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죠. 예, 아주 크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이러한 종목은 개인이 따라가기에는 또다시 우리 아까 비트코인 종목을 찾아본 것처럼 또다시 이격이 생겨버렸고 또다시 부담감을 가지게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도 좀 이제는 주식은 급등을 하고 올라와서 이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는 경계가 할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양산업뿐만 아니라 진양폴리라든지 진양폴리도 이제 좀 올라왔죠. 얘는 뭐 오늘 크게 올라온 것은 아닌데 뭐 내일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만은 이러한 종목은 조금 내일 살짝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장 시작하고 떠버리면 어때요? 또다시 쫓아가서 찾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하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진양폴리도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볼 때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이런 것들은 짤막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 지금 때려줘야 할 그런 부분들이지 지속적으로 뭐 키운다. 그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영원히 계속 오르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은 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더 좋죠.
그래서 수익 속에서 이 실현을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새로운 종목을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종목을 가지고 보자고 하면은 자꾸 이런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양화학도 있죠. 다 진양 그룹 관련된 건데 뭐 진양화학도 이제 반등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3,500원에서 이제 저기 이제 5,000원까지 거의 5,000원까지 올랐는데 뭐 좀 하나의 마디 반등. 그래서 이제 내일이라도 이런 종목은 이제 단기 저항점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테마주요. 이재명 테마주도 있기는 한데 그 종목은 뭐 이전에 막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 뭐 지금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도 어떻게 보면 좀 바람이 한번 살짝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접근하기는 어중간하다. 예. 자, 뭐 시간의 상 같기는 하였지만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시간 외 상한가 간 종목이 내일 또 다시 상한가 간다는 보장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있죠. 문자가 많이 와요. 관련된 종목이. 혹시 문자 받으신 분 있습니까? 뭐 요즘 보면 뭐 증권 주식에 투자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광고 문자. 그러면서 이제 오거든요. 그 문자 보면은 다 보면 시간 외 상한가 간 종목 있죠. 장마 치고 시간 외 상한가 간 거. 그거 보내거든요. 조사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좀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문자 보고 단순히 보면 아침에 시작하면 좀 오르거든요. 오르긴 올라요. 그러면 쪽집게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러분도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검색만 해보면 돼요. HTS에서 시간에서 상한가 간 거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타나는데 그 다음날 어느 정도는 오르잖아요. 쪽집게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종목은 문자 받고 살라고 해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뻥 떠버리니까 떠가지고 시간 지나면 어때요? 이미 막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쫓아가면 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문자가 엄청 오죠.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종목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기 아래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제는 뭐 수익은 났습니다만은 마냥 뭐 그렇게 간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이익 실현을 언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함부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자꾸만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제 단타 성향을 좀 띄고 있고 테마주에 다시 또 관심을 왜냐하면 단타를 하기 제일 좋은 종목은 테마주 아닙니까? 잘 들어가면 그 변동성이 커가지고 탁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오늘에 보면은 오히려 이런 테마주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그런 테마주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에게 좀 각별히 주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기회는 못 잡는다 하더라도 손실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손실 보고 지금 원금이 깎여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기회 왔을 때 어때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이 일어나면 어때요? 다음 기회에서 수익을 좀 냈다 하더라도 수익이라기보다는 그 복구의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테마주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테마주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느냐? 아니에요.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저기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추세가 이제 돌파가 나온다든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제법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반응 그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의 전망으로 보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부진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코스닥이 우리는 코스닥, 미국으로 치면 나스닥인데 거기서 이 기술주들의 어떤 그 이격, 단기 급등에 대한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는 어때요? 자꾸만 이제 그 금리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나의 좀 기로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조금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잠시만요. 네. 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좀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설명 말로 드리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여기 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바로 금리하고 직결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때 여기 초록색 진한 차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 보면 어때요? 상당히 진한색의 초록색 차트가 어때요?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금리거든요. 금리가 그만큼 올랐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금리가 한 1.5% 정도까지 이제 회복이 되었죠.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채 10년물의 어떤 그 수익률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를 보면은 이 1.5% 정도 되는 곳이 예전에 있죠. 예전에는 하나의 큰 지지점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반등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어땠습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사이에 한번 있고요. 그리고 2015년과 2016년도 사이에 한번, 그리고 2019년도 근처에 보면 1.5%까지 내려왔던 것이 거기 오면 어때요? 반등을 해버렸죠. 근데 이번에 보면 금리가 확 내려와가지고 어때요? 0.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1.5%대까지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금리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다면은 오히려 이제 조금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항. 왜냐하면 어때요? 하나의 지지점이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항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큰 지지점을 역할을 하였던 1.5%가 대가 깨지고, 지금 다시 이제 1.5%까지 회복을 하였는데, 뭐 추가적인 물론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되면 이제 하나의 저항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점에 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주식 시장은 어때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죠. 주식 시장의 반등.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반등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때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오르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과거에 기술주 대형주에 이제 인기가 있다가 시장이 한 두 달 이상 조정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서부터 거리가 이제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져 버렸는데, 항상 기회는 어떻습니까? 관심에서 멀어진 곳에서 나오고, 또 어떻게 인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테마주 쪽에 이제 관심이 가는데, 그래서 제가 테마주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만약에 시장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조정받고 있던 종목들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점에 물리느니,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한 지금 이제 앞서 대장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등을 차라리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는 어때요? 진짜는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이 상승이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진짜로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저기 막 1,800원, 1,900원까지 왔는데, 우리가 살 때는 저기 막 몇백 원대 샀거든요. 800원, 900원일 때 샀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 이상의 이런 수익이 나왔는데, 자, 항상 주식은 어때요? 재미없을 때 이제 막 시작할 때 사는 게 더 수익률이 컸죠. 물론 나중에 시장이 회복하면은 그럼 그 대장주들의 반등에도 이제 수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더 좋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떤 종목이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피해주 있죠. 피해주. 여러분이 코로나 피해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몇 개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뭐 집합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일 불리한 업종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그러한 업종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여행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한 코로나 피해주들이 서서히 상승을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SBI 인베스트먼트 저기 조용할 때 누워 있다가 상승하기 직전에 있는 종목, 지금 딱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업종을 잘 연구를 해보고 그러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수익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그 시장이 이제 금리가 만약에 주춤하고 대장주들 반등도 수익은 나기는 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수익은 나고 싶은데 정말로 종목을 모르겠다면 그런 종목이어서 반등도 괜찮지만은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종목들 있죠. 이러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그런 코로나 피해주로 연관되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떠오르는 종목들을 한번 쳐보셔도 되겠고요. 관련된 종목. 아니면은 뭐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되겠죠. 코로나 피해주 해가지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관련된 종목이 떠오른다면은 그런 종목의 차트를 한번 이렇게 좀 쳐보시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가 있겠는데,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빨리 21선을 회복해야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그쯤 되면 이제 금리가 조금 이렇게 주춤하거나 한풀 꺾여야지 반등이 나올 듯 하고요. 근데 그런 것과도 무관하게 지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것. 지금 금리 생각하고 환율 생각하고 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보려고 하면은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그러한 종목이 올라올 때 수익이 나는데 그런 종목이 오히려 더 간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역시 코로나 피해주를 좀 살펴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관련된 종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까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테마주, 오늘 보니까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기승을 부리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테마주들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관련된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오른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좋아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급등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급등이 다음에 꺾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테마주 이런 거 조심을 하자 말씀드리고요.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후속주들이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제2의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 창투주들 담고 싶은 분들은 또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다 발굴해 놨습니다. 다 발굴해 놓고 오늘 출발하니까 아직까지는 매수 기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빠른 종목은 이번 주 지나면 또 따라가기에 애매한 그러한 위치가 될 것 같으니까 뭐 혹시 그러한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종목을 받아가시고 또 포트폴리오도 한번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는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되어 버렸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막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또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조심하시고, 제가 또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목요일 날 또 장중에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